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빅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과 자격 미달 이민자들의 웰페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혜자 정보를 요구하자 민주당 주정부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미 상공회의소가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력 부족에 빠지고 있는 업종부터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기생충 감염 장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합의하는 빅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빅딜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제유가는 추가로 5에서 6%씩 급락하며 $80 아래로 떨어져 75달러 내지 79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총성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부터 합의하는 빅딜을 타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를 $80 아래로 급락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데 합의하고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in talks with the Iranians, and I think there is a chance we may have a deal today or tomorrow to open the strait and move towards a more normalized position in this conflict.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오늘 내일 발표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재개방 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될 것이라며 무료 항행에 합의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려 그 안에 있는 수백 척의 상선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가격이 급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촌 석유 수출량의 20%나 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을 실은 상선들이 많아 에너지 가격은 물론 석유 제품, 비료, 일반 상품 등의 가격 하락을 불러온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이래 최대의 이란 공격을 단행하려던 계획을 전격 중지했다며 이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달라는 각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단 총성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언급에 즉각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베센트 재무장관 언급 후에 5 내지 6%나 추가로 급락해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일 현재 서부 텍사스산 충전료는 $75, 영국 브렌트유는 $79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들은 모두 2% 안팎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수그러들거나 종료되면 국제유가가 전쟁 전의 $67 수준으로 추가 하락하고 4%까지 넘어섰던 미국 물가가 3% 아래로 진정되며 기준금리는 인상에서 인하로 방향을 트는 연쇄 여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 연방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12월까지 연방정부 운영이 가능해지는데요. 지난해 역대 최장 셧다운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기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오는 12월 11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주 안에 상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과 재난구호기금, 함정건조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의회가 승인한 연방보조금 집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세출위원장은 정부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보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하원이 휴회 중인 만큼 최종 처리는 다음 달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임시 예산안은 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유지하는 조치로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연말까지 본 예산 협상을 이어가야 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우려는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발효되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본 예산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의 기능 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의회가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국립공원 운영과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43일 동안 역대 최장 셧다운을 겪었고 항공 운영 차질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당적 합의로 당장의 셧다운 우려는 줄었지만 본 예산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연말까지 여야의 예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과 자격 미달 이민자들의 웰페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혜자 정보를 요구하자 민주당 주정부들 24개 주가 집단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 된 이민자들의 웰페어 혜택을 전면 차단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주정부들은 위법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법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비롯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주정부들이 반대하며 법적 투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을 포함하는 24개 주 법무부는 합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웰페어 정보 요구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24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현금 지원인 TANF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자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라며 연방법원이 제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각 주에 보낸 통보에서 웰페어 프로그램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TANF 수혜자들의 세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ANF 프로그램은 SSI와 함께 극빈층에게 현금으로 일시 보조해주고 있는 웰페어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TANF 프로그램으로 현재 1년에 200만 명에게 165억 달러를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웰페어 개혁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는 SSI와 TANF 등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8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퍼블릭 차지의 2가지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비현금 보조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렌트 보조를 받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TANF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된 그린카드 소지자들도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해 법적 투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민주당 주정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이어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요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놓고 벌인 집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말 연방 대법원에서 6대3으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중소기업을 위주로 3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미 상공회의소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력 부족에 빠지고 있는 업종부터 외국인들의 합법적 취업의 길을 열어달라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중간 선거를 앞둔 연방의회에 농장과 건설업, 식당, 호텔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인력 부족을 겪기 시작한 만큼 외국 근로자들이 합법으로 취업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이민 개혁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 3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미 상공회의소가 11월 중간선거에 맞춰 새로운 이민개혁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불법 취업자 구제보다는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줄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길을 열어달라는 요구입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6월에 American Alliance for Workforce and Border Security라는 연합체를 결성하고 새로운 이민개혁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우선 연방의회 소환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부터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기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농장과 건설 현장, 식당과 호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일터 단속이 전개되면서 불법 취업자들이 체포되거나 스스로 잠적하는 바람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워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이들 업종에서 대다수 고용주들이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에서는 특히 연방의회가 인력 부족을 서둘러 해소해주지 않으면 공급난과 국내 투자 동결, 경제성장 제자리 등으로 연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을 감안한 듯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들을 대체할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기를 열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특히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정책에 찬사를 보내며 지속되도록 지지하고 불법 채용을 막을 수 있는 온라인 고용증명 시스템인 E-Verify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적극 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농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합법 취업 비자를 많이 발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입법에도 강력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기생충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달걀과 냉동 블루베리 등 식품 관련 감염 사고도 잇따르면서 미국의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건당국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생충 감염 장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감염 이후 장질환과 탈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성 장질환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설사와 복통, 식욕 부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올여름 미국에서는 감염 사례가 1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미시간주에서만 11,000건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주요 감염원으로 보고 관련 제품을 리콜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염된 채소를 충분히 씻는 것만으로는 기생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며 리콜 대상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뿐 아니라 다른 식품을 통한 감염 사례도 잇따르면서 미국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과 대장균 감염이 확인된 냉동 블루베리,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일부 치즈 제품까지 잇따라 리콜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고온 환경으로 식품 오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유사한 집단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현재 여러 식품 매개 감염 사고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으며 오염된 식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세균과 기생충이 번식하기 쉬운 만큼 리콜 대상 식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과일과 채소의 원산지와 유통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식품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